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핫뉴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밌게 풀어주는 시간입니다. 우리 이인철 소장께서 스튜디오 나오셔가지고요.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의 현실이 무엇인지 알려주신다고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세청이 소득이나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역외 탈세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그런데 제가 좀 놀란 거는 네. 뭐 비거주자인 것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세금을 탈세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교묘하게 이제 해외를 오가면서 절세라는 거예요. 절세가 아니죠. 이건 탈세죠. 탈세. 네네. 이번 국세청의 타겟은 역외 탈세 혐의자입니다. 국내보다 탈세 규모가 굉장히 크다. 네. 조직적이다. 지능적이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국세청이 조세회피와 역외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기업 60곳, 개인 111명에 대해서 총 171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를 했는데 이들은 전형적으로 한국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해외로 빼돌린 그리고 외국계 다국적 기업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은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데도 해외에다가 고가의 부동산을 사고요. 또 해외에서 호화 사치 생활을 일삼는 자들이 대상입니다. 현 정부 들어서 역외 탈세 이 기획세무조사는 5번째인데요. 이들은 정말 이 탈세 형태가 갈수록 이제 진화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국세청의 판단입니다. 네. 다국적 IT 기업은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사업 구조를 개편한 것처럼 위장해서 소득을 빼돌리는 신종 수법이 등장을 했고요. 또 과거 일부 대기업 사주 일가에서 발견됐던 전통적인 역외 탈세 수법은 이제는 중견 자산가들도 모방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국내 한 대병원장 딸 2명은 소득이 없습니다. 근데 부친 병원 돈을 빼돌려서 고가의 해외 부동산을 쇼핑하듯 사들였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아까 제가 규모가 굉장히 크다라고 했는데요. 네. 지난해 역외 탈세 조사로 추정한 규모가 1조 3천억 원이 넘습니다. 1조 3천억 원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네. 적발된 건수만 이거예요. 그러니까 적발되지 않은 건수는 더 많을 수 있거든요. 빙상일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세청은 국내 정보망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런 신종 이 역외 탈세에 대해서는 이제 끝까지 추적해서 과세하겠다라고 이제 벼르고 있습니다. 돈이 얼마나 많으면 해외 부동산을 쇼핑하듯 사들입니까? 와, 진짜 저는 참 특이한 게 탈세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탈법, 편법 쓰시는 분들은 머리가 정말 좋지 않나. 좋고요. 왜냐하면 네. 이게 국내에도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야겠지만 그렇죠. 해외에도 현지에서도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 시스템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하여튼간 대단한데 어찌되면 끝까지 추적해서 조금 정의가 실현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롯데마트 얘기 좀 한번 해볼까요? 400억 원대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슈퍼 갑질을 하다 이제 적발이 된 건데요. 이 납품업체 판촉 비용을 떠넘긴 혐의로 롯데마트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12억 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네. 이게 대규모 유통업법 적용된 과징금 규모로는 사상 최대 수준인데요. 그만큼 죄질이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건의 발달은 롯데마트가 2017년 7월부터 3년여 동안 이 삼겹살 데이라고 해서 가격 할인 행사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거의 100건에 가까운 판촉 행사를 진행했는데 이 할인 행사를 할 때 2가지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정말로 이제 할인 비용을 마트 측과 납품업체하고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을 했는지를 봐야 되고요. 그렇죠. 또 하나는 이렇게 이제 특판 활동을 할 경우에는 절반 이상 분담 비율, 마케팅 비용을 50%를 초과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사전에 서면 약정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런 납품업체한테 마케팅 비용을 전적으로 다 떠넘긴 겁니다. 여기에다가 PB 제품이라고 있죠. 네.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잖아요. 네. 거기에 필요한 비용까지 납품업체한테 전가했다는 겁니다. 또 행사에 파견된 납품업체 직원들 2,800명에 대해서는 자기네 종업원처럼 부려먹습니다. 야, 고기 썰어. 마케팅 하는데 이렇게 했는데 그 인건비 누가 내느냐? 역시 납품업체가 냈다는 겁니다. 아이고. 자, 이러다 보니까 죄질이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건데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롯데마트 측은 지금 뭐라고 해명을 하고 있느냐? 이건 공정위가 유통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결과다. 라면서 행정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어쨌든 뭐 잘잘못은 법정에서 가려지겠지만 롯데가 괘씸한 게 이 유니콜로 공짜 그렇죠. 발열레이 마케팅하고 있는 그 위에 회사가 바로 롯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굉장히 좀 아직 민심이 안 좋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일본계사라는 아주 딱지가 붙어 있는데 공짜 마케팅을 하는 그 이면에 한국인들의 어떤 공짜 심리를 겨냥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 롯데는 좀 심상치 않아요 지금. 사실 저희 동네도 롯데마트 있는데 삼겹살 데이 되게 자주 이용하고 기뻤는데 그 이면에 슬픔이 있었군요. 네. 그리고요. LG전자 의료건조기 악취와 먼지낌 현상 이것 때문에 소비자들한테 10만 원씩 위자료를 줘라 이런 결정이 나왔네요. 맞습니다. 앞서 지난 7월이었습니다. LG건조기 사용한 소비자 247명이 광고하고는 달리 자동 세척 기능을 통한 콘덴서 세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네. 내부의 고인물이 오히려 부품까지 부식돼서 피해를 봤다라면서 집단 분쟁 조정 신청을 냈어요. 이에 대해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소비자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피해자들한테 10만 원씩 위자료를 주라. 여기에다가 이 분쟁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 145만여 명. 네. LG건조기를 다 쓰니까요. 그러니까 145만 명이 똑같이 10만 원을 주도록 하겠다라는 건데 문제는 이게 강제력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집단소송제가 여기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네네. LG전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비자는 개별적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고요. 그런데 기업을 상대로 이긴다? 10만 원 받으려고? 이건 거의 계란이 바위치기는 격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나 선진국처럼 대표 소비자가 소송을 하게 되면 같은 피해를 입은 이제 소비자들한테 적용이 되는 집단 소송제를 우리도 적용해야 한다라는 건데, 근데 관련 법안은 20년 가까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결정은 사실은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실현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은. 집단 소송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식의 결정을 내린 것도 사실은 상당히 이례적인 데다가 맞습니다. 제품 하자를 가지고서 정신적 위자료를 준다? 이거는 사실은 상상을 못했던 맞습니다. 상황이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자동차 리콜할 경우에는 다 해당이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증권 분쟁 이외에는 집단 소송제 적용이 되질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참좋은 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